안녕하십니까. 한국폴리텍대학 이승철 교수입니다. 이번 차시부터 저와 함께 제품 설계에서 제품 제작 이해 및 실습이라는 주제로 교육이 이루어지는데요. 제품이라 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스마트폰, 시계, TV 등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설계, 가공 등 다양한 지식이 있어야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개발 기간도 단축할 수 있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제품 개발에 필요한 지식들에 대해 배워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제품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듣기 전에 제품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품이라는 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제품의 정의를 보면 고객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지거나 제공되어지는 생산, 산출물을 뜻합니다. 그리고 제품은 제조 공정을 거쳐 만들어진 재화나 원료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물품들을 말합니다. 제품을 만들기에 앞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디자인이 나오기 마련인데요. 이렇게 도안한 구상도를 실제로 만들기 전에 제품 개발 적격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제품 개발 적격 심사를 하는 이유는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아이디어를 배제시켜서 개발 시에 헛되이 사용될 비용의 낭비를 줄여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심사의 첫 번째로는 제품이 신상품인지 혹은 단순한 모방인지에 대해 알아야 하고요.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를 이용해서 상품을 기술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가, 다른 회사의 제품을 상표 특허가 침해받지 않거나 다른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심사는 시장성입니다. 소비자의 태도, 관심,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하며 마케팅에서 반응이 어떨지 제품 시장 분석을 하는 동시에 성장률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품의 경쟁자는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고요. 기존의 제품 생산 라인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재무입니다. 제품에 투자한 만큼 어느 정도의 수익이 들어올지 수익률에 대해서 확인해야 하고요. 신상품이 전체적인 수익에 얼만큼 기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발과 생산이 현금 유동성에 얼마만큼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심사를 통해 적합한 판정을 받으면 제품을 개발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제품의 개발 순서는 크게 8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아이디어 구상부터 제품 디자인과 기구 설계를 걸쳐 시제품의 모급 제작으로 구상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 금형 설계부터 부품 제작, 제품 생산을 거쳐 제품 판매로 이어지는 양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제품 개발 과정의 첫 번째로 아이디어를 의논하며 컨셉트를 구성하는 제품 기획이 있고요. 제품을 세부적으로 가다듬어 구체적으로 제작하는 디자인 아이디어 전개가 있습니다. 전개한 디자인을 통해 렌더링을 하는데요. 제품의 형태와 기능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여 모델링을 합니다. CMF는 아래 3가지를 뜻하는데요. 색깔 컬러의 C, 재질, 매트리얼의 M, 마감 피니시의 F를 의미해서 CMF라고 합니다. 즉, 컬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재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 마감 처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세웁니다. 그리고 대략적인 제품의 형태를 제작 검토하기 위해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모형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렌더링을 검토하여 가장 괜찮은 최종안을 선정하는 프리젠테이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디자인안을 선정하고 디자인 사양을 결정하게 됩니다. 최종안이 완성되면 제품의 전체적인 구조와 기능, 기계적 요소를 만드는 기구 설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림을 보면 제품 안쪽에 여러 부품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구 설계는 디자이너가 전체 모양으로 디자인한 것을 가지고 부품을 세분화하며 제품의 기능을 감안해서 제품을 여러 가지로 분할하고 안쪽에 부품이 끼워질 수 있도록 각 부품의 두께를 정합니다. 그리고 전자부품이 들어가면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형상을 만들어주거나 PCB나 전자부품들이 배치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품의 강도를 보강하기 위해 리브 설치 등을 고려해야 하고 제품이 결합되기 위해 나사로 결합할 것인지 아니면 제품을 결합하는 후크 등으로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또한 제품 디자이너 의도대로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제품의 결합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제품 기구 설계나 기계 설계 과정으로 설계된 제품을 제작하여 의도된 성능과 기능을 확인하고 외형을 검증해 보며 확인하는 과정을 가집니다. 제품을 검증하기 위해 3D 프린터나 목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목업을 머신센터 등으로 직접 가공을 해서 제작했기 때문에 목업 제작에 필요한 별도의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최근 3D 프린터가 보편화되면서 쉽게 목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절감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3D 프린터나 목업을 만든 제품을 가지고 조립 상태 그리고 외관, 기능상의 문제는 없는지 꼼꼼하게 체크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개선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생략되고 바로 금형을 제작할 수도 있으나 금형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만약 이 과정이 없이 금형을 만들고 문제점을 개선한다고 생각하면 불필요한 시간 소모와 예상 발생으로 제품 개발 기간이 길어지고 제작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과정을 통해 문제점을 최대한 수정 보완하고 금형을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검증된 제품을 대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금형을 제작하거나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현재 3D 프린터 기술은 제품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 안쪽을 격자 모양 등으로 비워서 제품 경량화가 쉬운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최근 다양한 재질과 색상을 동시에 출력할 수 있는 기술과 음식이나 건축 등에 이용되며 기술 향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품을 생산하는 데는 여러 가지 기술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제품 한 개를 생산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대량 생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외관에 쓰이는 제품은 고강택이나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약이 따릅니다. 따라서 대량 생산을 위해서 금형이 필수인데요. 금형은 동일한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일종의 전용기입니다. 금형을 이용해서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 사출금형은 제품 한 개를 생산할 때 보통 5에서 10초, 프레스 금형은 2에서 10초 이내로 생산할 수 있으므로 3D 프린터하고는 생산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외관 품질이 우수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형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 많이 사용하는 것은 주로 플라스틱을 성형하는 사출 금형과 주로 얇은 금속판을 가공하는 프레스 금형으로 나누어집니다. 따라서 제품 개발을 할 때 기구 설계자는 물론 제품 디자이너도 이 사출 금형과 프레스 금형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제품 설계를 다른 말로
기구 설계라 하며 이 기구 설계를 할 때 앞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금형 제작을 감안해서 기구 설계가 진행되어야 제품 개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구 설계자는 제품의 성형성도 고려해야 되는데요. 플라스틱 제품을 성형할 때는 발생하는 트러블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제품의 살두께, 보스나 리브의 깊이와 위치 등을 고려해서 설계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품 성형 후에는 금형으로부터 제품을 빼내게 되는데 이때 제품에 빼기 부배가 없으면 수축으로 인해서 잘 빠지지 않기 때문에 제품에 적정한 빼기 구배를 적용해야 하고 금형이 작동 방향으로 빠질 수 없는 부분을 언더컷이라고 하는데 이 언더컷이 있으면 금형이 복잡해지고 제품의 품질도 저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더컷이 없거나 구조상 필요하더라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속 철판을 이용해서 나오는 제품은 프레스 금형을 사용하기 때문에 프레스 금형의 구조와 작동 상태를 이해하고 전단이나 굽힘 가공 등에서 발생하는 트러블을 숙지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구조로 제품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구 설계자는 금형 설계 제작자와 긴밀한 협조하에 문제점을 서로 공유하고 열린 마음으로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금형 설계 제작자는 성형 트러블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그에 맞는 설계와 제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금형 설계가 끝나면 금형을 제작해야 되는데요. 이때 여러 가지 공작기계, 머신센터, 밀링, 선반, 와이어 커팅, 방정 가공 등을 이용해서 금형 또는 부품을 제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구 설계자와 금형 설계자는 가공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필요하며 제품 디자이너도 금형의 구조와 작동 원리, 성형 트러블을 알아야 하고 더 나아가서 가공성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제품 디자인을 하게 되면 제품 개발에 있어서 서로의 소통도 되고 제품의 생산성과 품질이 향상되고 그리고 제작 기간에 있어서 다시 재수정, 보완하는 기간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므로 제품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경쟁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제품 개발에 참여하는 일원이거나 제품 개발에 종사하고 있다면 이러한 종합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바라며 무엇보다 열린 자세로 서로 소통하고 예측되는 문제점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형이 완성되면 사출 성형기나 프레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산된 제품을 조립해서 마무리하고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쇼핑몰로 제품을 판매하는 제품 판매 단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품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이어서 제품 디자인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디자인이란 대량 생산에 의해 생산되는 제품의 기능성과 신밀성을 발전시키는 공업 디자인을 제작하게 되는 전문적인 일이고요. 대량 생산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는 제품을 디자인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로써 상품의 외관을 구성하는 형상과 모양, 색채, 장식 등을 이용해서 소비자의 미적 감각이나 요구에 부응하도록 결합시켜 구매 선호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제품 디자인은 생활을 위한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적 수단으로 만들어지는 디자인입니다. 현대 시대의 산업기술의 발달과 민주주의 사회의 출현으로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에 대응하는 디자인으로 급속도로 발전한 것이 큰 특징이라고 볼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규격을 대량으로 생산해내며 좋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저렴하도록 분배하게 되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에 특정된 소수 고객보다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 소요를 예측한 예상 생산을 중점으로 이루어지는 디자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내용적인 요소로는 목적과 용도, 기능이 있고요. 형식적으로 적용되는 요소는 재료와 가공 기술에 의해서 구체화된 것이 있습니다. 제품 디자인의 작업에는 고려해야 되는 요소가 많고요. 생산 과정과 생산의 각 부분의 관련성은 더욱 중요해져서 복잡도를 증가시키는 이유가 됩니다. 제품 디자인의 작업 순서는 각각의 아이디어를 기점으로 원안도를 작성해서 스케치 과정을 거쳐 모형을 제작하여 설계 도면까지 나타내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품 디자인의 작업 순서 첫 번째로 아이디어는 기획의 바탕을 두고서 발상 단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풍부한 아이디어는 뛰어난 디자인을 많이 낳는 원천이므로 디자인은 그 많은 아이디어 중에 가장 독창적인 아이디어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 같이 아이디어 회의를 하면서 대상 타켓에 대한 이야기, 기능적인 이야기, 형태에 대한 이야기 등등의 방식으로 중요한 키워드를 끄집어내면서 기획을 만들어 나갑니다. 아이디어를 기획했다면 구체화하는 최초의 단계가 원안도라 할 수 있고요. 디자인을 결정하기 전까지 변화를 전개하여 정리하고 통합하는 과정으로 제품의 크기와 원금 방식을 결정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아이디어 구상을 마무리하는 단계이며 제품에 대한 전략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구상도를 기반으로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는데요. 아이디어 스케치란 새로운 디자인의 모양을 예상하여 그린 그림입니다. 디자이너가 제품에 대한 확신을 강화하는 과정인과 동시에 아이디어 발표를 할 경우 강력한 전달력을 가지게 되는 전달 수단이자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제품의 치수나 비례를 흐트리거나 음영 색책이 전체적인 구성 및 구조를 불명확하게 하는 실수는 피해야 합니다. 즉, 아이디어 스케치는 시각화 과정과 더불어 아이디어를 보여주기 위한 과정이기에 알아보기 좋게 만들어야 합니다. 스케치 과정 이후로 더욱 복잡한 각도에서 관찰과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모형의 제작이 요구됩니다. 일반적으로 1:1 크기를 보편적으로 사용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축소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토나 석고, 목재, 금속판, 플라스틱 등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접착제나 도료의 발달로 편리한 재료 또한 개발되고 있습니다. 3D 프린터가 대중화되면서부터 좀 더 모형 만들기가 용이해지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과정인 설계도는 필요에 따라서 전체 또는 부분의 조립도 및 단면도를 각각 따로 합니다. 이렇게 위에서 배운 과정을 거치면 설계도의 작성이 완료되는데요. 이렇게 디자인의 작업은 일단락 되는 것입니다. 아이디어 발상과 설계도에 이르는 작업 순서는 일반적으로 제품의 단점을 여러 번 수정, 보완을 해가면서 완전한 설계도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모형과 설계도를 만들어 보면 생각과는 다른 부분이 보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수정해 가면서 완성도를 높이며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과정으로 제품 디자인이 완성되면 기구 설계를 하게 되는데요. 기구 설계란 제품 디자인을 실물로 제작할 수 있도록 정밀한 치수 관리가 된 2D 또는 3D CAD로 구체화시킨 것을 말합니다. 각각의 부품이 디자인을 만족시키며 기능성이나 내구성,
작동성, 제작성, 조립성, 생산성, 제작 원가 등을 세밀하게 고려해서 각 부품이나 부품 조립부와 전체 조립부별로 설계해서 사출 및 다이캐스팅, 프레스 가공, 기계 가공과 같이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계 기술뿐만 아니라 재료와 피니싱 공법, 제어 및 소프트웨어와 생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됩니다. 기구 설계 절차에는 기본적으로 4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제품 분석, 특허 분석, 렌더링, 양산성, 검토 순으로 절차가 이루어지는데요. 각 절차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절차인 제품 분석에서 필요한 제품 배경 분석에 대해 보겠습니다. 제품에 대한 사용자의 욕구와 제품의 기획이도, 제품 컨셉트 및 모델 파생 컨셉트, 제품 사양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 환경이 있으며 신기술과 기존 기술 간의 연계와 제품 라인업 상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특징 분석이 있는데요. 특징 분석은 제품의 종합적인 특징을 사용자의 시점에서 파악하는 작업입니다. 사용자는 제품에 대하여 무엇을 기대하고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려 하는지, 사용할 경우 어떠한 감상에 젖을 것인지, 기대치와 실제 사용 경험에 어떠한 차이가 생길지, 사용자의 욕구 및 기대치, 예상 등등 여러 가지 의견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도입 작업 분석은 제품을 사용하기 전까지의 준비 작업을 분석하고 개봉부터 시작하여 조립과 설치, 접속, 그리고 전원 확보 이후에 소프트웨어 설치나 각종 설정을 실행하기까지 어떠한 절차가 합리적인지와 사용자가 범하기 쉬운 실수는 무엇인지와 어떤 지식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입니다. 기능 분석이란 각 기능의 목적 그리고 특징과 타 기능과의 연관성이나 사용 순서와 빈도 등을 사용자 관점에서 파악합니다. 그것을 토대로 사용자의 지식과 경험, 흥미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 순서나 빈도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용자의 분석 결과가 필요합니다. 조작의 난이도나 문제 해결의 용이성, 스위치나 버튼의 명칭의 친숙도 등을 분석하는 과정인 작업성과 조작성의 분석이 있고요. 배터리 교체, 용지 장착 등 제품 사용에 필요한 작업도 포함하여 분석하는 것으로 제품을 사용하는 환경과 사용 상황을 상상하여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활용성, 발전성의 분석은 옵션이나 조합 사용에 의해서 어떠한 사용 방법이 가능한지 가름하는 작업이고요. 사용자가 생각해내기 어려운 사용 방법을 처음 사용하는 사용자가 보아도 쉬워 보이도록 소개한다면 사용자가 제품을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품의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분석을 통해서 좀 더 발상한 제품은 사용자들에게 맞는 방향성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품에 대한 분석이 완료가 되면 특허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가 이미 나와 있거나 특허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곤란하겠죠. 그것을 알아보기 위한 여러 방식이 있는데 그중 침해 가능성 판단은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이 타인의 특허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향후 특허 침해 가능성 문제 여부를 확인해서 침해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고요. 특허 침해를 회피하는 설계 방안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특허를 등록할 수도 있는데요. 특허 등록 가능성 판단은 선행 특허의 기술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자신의 기술을 특허로 등록받아 독점권을 획득 가능한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특허 분석 방법으로는 확인이 가능한 특허 자료를 토대로 그 특허의 기술 분야별로 분류 정리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표화된 특허 지도를 작성해서 분석하는 방법과 특허 분석 관련 툴을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중 특허 지도란 해당 특허와 관련된 기술적인 정보나 경영상의 정보와 권리 정보 등을 얻을 목적으로 여러 도표와 그림 형태로 작성된 것을 말합니다. 렌더링이란 제품화되어 있지 않고 계획 단계에 있는 제품을 누구나 외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실물 그대로 그린 완성 예상도입니다. 이에 대한 특징은 완성 예상도로서 실질적인 입체의 형태로 표현하며 제품을 정확하게 표현해서 그린 것입니다. 그리고 투시도법에 입각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그려야 합니다. 제3자에게 제품의 정확한 모양을 이해시키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양산성 검토란 비용 절감과 제품 개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양산 가능성이나 보완점을 검토하는 것을 말합니다. 검토가 끝나게 되면 제품 개발을 외주 업체에 의뢰하며 개발 내용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개발 검토 보고서에 작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앞서 아이디어를 구상한 후 스케치와 설계, 모델링하는 과정, 즉 기구 설계를 하기 위해서 CAD, 인벤터, NX, 카티아 등의 2D 또는 3D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금형의 구조를 이해하고 재료의 재질, 제품의 특성 등을 이론적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품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